자, 기득권 중에 가장 큰 기득권 김건희. 지난 금요일 토요일 아마 뉴스 보셨을 겁니다. 경향에서 올라왔죠. 제가 인터뷰에서 같이 이게 실시간 검색 1위로 계속 주말에 있던데요. 김건희 어떤 취향, 디올백이라든지 뭐 샤넬 그 선물 받는 취향이 공개되고 나서 오히려 선물이 쇄도하더라라는 뉴스 기사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거기에는 윤핵관의 아주 찐 윤핵관 그 핵심 부인도 선물을 했다, 이런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아마 찐 윤핵관 부인이다 하면 이미 많은 분들이 말씀 안 드려도 알 겁니다. 뭐 찐 윤핵관이라고 일컬어지던 세 사람 정도가 있으니까 그 중에 하나일 텐데요. 디올백 선물 이런 것들에 대한 성향을 알고 나서 오히려 선물이 폭주를 했다. 소장님, 이거 관련해서도 많은 여러 고초도 있고 그러시죠? 네, 저희가 같이? 뭐 최재형 목사님이랑 제일 먼저 고발했죠. 보도 먼저 나오고 최재형 목사님 팀이 먼저 고발하고 또 민생경 검사가 또 고발하고 또 합쳐서 고발하고. 그때는 최재형 목사님은 지금 여러 건으로 수사도 받고 기소되어 있고 몸도 안 좋으시고 토요일 날도 만났는데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받을 시점이 네. 디올백으로 세상에 시끄러운 시점에서도 받았다는 거예요. 맞아요. 디올백 받고 시끄러울 때 네. 샤넬백을 받은 거예요. 통일교에서. 그러니까 최재형 목사님의 조족절인 거예요. 샤넬 항사하고 디올백. 그다음 나갈 때 뭐 신라면서점 들고 기다린 자도 있었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최소 3건이라고 그러고 누구라고요? 누구를 금융위원 시켜라고요? 이것까지 이제 들은 거 아닙니까? 실제로 2022년 9월 1일 날 금융위원이 새로 임명된 거 우리 확인했는데, 근데 그것이 세상에 알려진 때에도, 세상이 시끄러울 때도 이걸 받아쳐먹었다니 아예 권력과 탐욕과 특혜와 비리의 화신이었던 거죠.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집요하고 훨씬 더 노골적이고 훨씬 더 대담한. 왜? 검경을 자기들이 장악하겠다고 생각하니까. 그때까지도. 그리고 또 이게 오면 비상계엄 저질러서 다 짓밟아버리면 된다는 마지막 카드가 있었으니까, 이 자들이. 그래서 다시 한번 저는 확인되는 게 윤석열 김건희가 정말 권력과 탐욕과 비리와 특히 화신이었다. 지금 뭐 관저에서 캣 타고 갖고 간 것도 이제 경찰이 수사하잖아요. 그것도 제가 고발했는데, 뭐 고양이인지 강아지인지 뭐 수영장도 지금 확인됐잖아요. 뭐 이런 거 포함하여. 그리고 이 자들은 자신들의 비리를 덮기 위해서 저는 비상계엄했다는 게 더 확실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사이비 무속 주술 때문에 했잖아요. 그게 이제 그것이 하고 싶다. 우리 신영환 교수님 인터뷰에서 그걸로도 고발 나가셨다고 들었는데, 그것뿐만 아니다. 한편으로는 자기들의 모든 비리나 탐욕과 부정축제를 영원히 비유하기 위해서 비상계엄을 계획한 측면도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최근 상황을 보니까. 참 이제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 대통령이나 배우자를 뵙고 가기 위해서는 이제 경호처의 검색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청와대 직원도 받아야 돼요. 그러면 이제 핸드폰은 당연히 맡겨놓는 것이고,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다 확인을 하거든요. 확인을 했는데 다 들고 지금 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경호처가 그냥 프리패스를 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프리패스를 하도록 누군가가 지시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지시한 사람들이 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뭐 김용현, 김성훈 뭐 이런 사람들까지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시기가 정권 초기부터 마지막까지 계속 이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때 그 비밀 손님들 경호처가 그 전혀 절차도 거치지 않고 관저로 모셔가지고 문제가 됐었는데, 그래서 문제가 돼서 다시 한번 그런 일 없도록 하겠다라고 하고 경호처가 황골탈퇴를 하겠다고 했는데 다시 또 옛날하고 똑같이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경호처는 자체 개혁을 하기 위한 그 특별한 기획과 뭐 저 개혁 TF 정도를 꼭 만들어서 출범시키지 않으면 다시 옛날로 돌아갈 것 같아서 좀 걱정이 큽니다. 그러니까 제2부속실을 그렇게 안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그렇죠. 부속실 만들면 보는 눈이 많고 일단. 맞아요. 선물 자기 마음대로 못 받고. 지금 진짜 저랑 비슷한 생각을 하셨던 건데요. 박근혜 때도 그 최순실 그냥 프리패스로 집어 들여보내줬잖아요. VIP라 그래가지고. 보안 손님. 그러니까 윤석열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김성훈이나 이런 인간들을 일종의 김건희 라인으로 만들고, 김건희가 그냥 들여보내고 싶은 사람에서 마음대로 들여보내게 했던 거고,
제2부속실도 없잖아요. 그럼 자기 밑에 행정관 몇 명 두고 자기 멋대로 부린 거예요. 예산도 드러나지도 않고요. 동선도 안 드러나는 거예요. 지금 70억이나 참 그 예산도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V0용 예산이겠죠, 그게 이제. 아마 더 많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네. 하여튼 그래가지고 여기 주간경향 보도 보면 너무 기가 찬 게 김건희 생일이 9월이었는데 여기 표현이 이렇게 돼 있어요. 선물이 폭주했다. 그러니까 거의 여사 생일 전으로는 도배할 정도로 선물이 예. 명품이나 선물권이 들어왔다. 이렇게 표현돼 있어요. 그거 그- 아는 사람, 안다는 사람이. 왜 그 진술을 하신 분을 제가 알아요. 이 인터뷰를 저도 그 밑에 이제 제 인터뷰가 있지만 그러니까 김건희한테 카톡 보내가지고 여사님 제가 잠깐 뭐 드릴 수 있는 게 있는데요. 이러면 야 드려보내. 그러면 들어가가지고 여사님하고 행정한말 있는 데서 선물 막 주고 그 카톡에 먼저 샤넬이고 사진을 보내줘야 디올이고. 돼요. 네? 샤넬이니 디올이니 이런 거 사진을 보내드려야 된다고. 우리 여사님은 뭐 예, 그냥 미리 평상 보고 사진이 없으면 답을 안 해줘요. 근데 물건이 실려 있으면 답을 해주고. 그래서 그 동영상을 잘 다시 봐야 됩니다. 디올백 최재 목사가 좀 보면 그 경호처 직원들이 완전 패스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2명 정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갖고 올라가서 검색을 해요. 출장 경호하면서. 그러니까 네. 결탁자가 분명히 있습니다. 경호처에 그냥 완전 패스는 어차피 안 되는 거예요. 네. 하면 최소한의 안전 점검 해야 되니까 혹시 이상한 거 들을 수도 있으니까. 네. 그래서도 올라가서 검색해보고 와서 줍니다. 최재형 목사한테 갖고 들어가라고. 괜찮다고. 근데 걔들 다 알았던 거예요. 아, 여사가 이상한 사람을 계속 만난다. 선물을 특히 받는다. 선물을 사고 왔다. 네. 검색했잖아요. 예. 검색에 보면 알잖아요. 이거 그 뭔지. 모양은 알겠죠. 뻔히 딱 네. 명품인가 알면서도 브랜드도 그때 이 자들이 모른 척하고 있었던 거죠. 그걸 최재 목사가 폭로한 건데 그 다음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뭐 도배할 정도. 여기도 그 경호처 직원 일부가 이제 김용원이나 김성훈의 특수 지시를 받거나 지휘를 받는 자들이 결탁해서 아예 검색도 안 하고 봐줬거나 검색해놓고도 기록도 안 하고 패스 시켜줬겠죠. 결탁됐다고 말씀하시니까 기사에도 있잖아요. 보면은 이제 첫 번째 샤넬백 같은 경우, 그 디올백 말고요. 샤넬백 같은 경우도 1+1 바꿨다는 거잖아요. 가방 하나, 신발. 예. 그러면 이제 신발은 누가 신었을까, 가방은 누구에게 줬을까도 있을 것이고, 두 번째 거는 이제 가방으로 바꿨다. 그런데 직원이, 행정관이 한 700~800만 원 하는 뭐 톰 브라운인가 무슨 브랜드를 예. 입고 있어서 이상하게 생각됐다. 이게 행정관 월급으로 도저히 예. 살 수 있는 이 상의가 아닌데 그랬다고 이제 기사에 돼 있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결탁됐다고 말씀하시니까 씹을 먹을 때 일식 그렇지. 저 띄워주고 뭐 이런 거 띄워줘야지. 있잖아요. 그럼요. 공복 의식을 막 만들고 그러니까 최소한 행정관 저기 수석처럼 부리던 비서들, 행정관, 그다음에 경호처 일부는 결탁돼서 나눠 먹었거나 뭐 하나씩 줬거나 예. 그래서 기록도 안 남기고 네. 그런 일을 한 거죠. 그래 마음씨 아량 넓은 분들은 원래 그러는 거예요. 네. 이 뇌물 들어오면 혼자 다 안 먹어요. 먹으면 그래요. 체한다고. 체한다고. 그래서 그러니까 나눠줘야 되거든 콩고물을. 경호처가 전면 개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말 지금 대통령 지소로 됐잖아요. 미국은 비밀 경호국이 하잖아요. 예. 대통령 시간이라 예. 그렇게 분리하는 방법도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또한 다시는 사병화돼서는 안 됩니다. 저는 만약 이재명 대통령 정권에서 그런 일 있으면 그것도 우리가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또 이제 완전히 퍼뜩 달라야 생각난 게 돼요. 하나 있어요. 그 대변인님, 그 네. 비아폰을 네. 이제 심우정 뭐 민정석하고 심우정 검찰총장이 비아폰으로 통화한 게 나왔잖아요. 네. 김건희 국정원장 비아폰으로 막 통화한 게 네. 나왔잖아요. 예. 그럼 김건희 검찰총장은 비아폰으로 혹시 통화하지 않았을까? 당연히. 뭐 이 사람 저 사람 막혔을 것 같은데. 저는 안 했을 리가 없다고 생각하는 게 그들에게는 그 무서운 게 하나도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비아폰에 대해서는 하나도 까지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고 막 썼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수사가 뭐 시작을 되면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일들이 많이 벌어질 것이다. 저는 단언합니다. 근데 이것들이 예. 시간이 좀 지나가니까 아마 버티면 된다는 인식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비아폰 기록도 많이 삭제가 아마 됐을 거예요. 완벽하게 다 복원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증거가 나오면 마지못해서 핑계를 대거나 인정하는 듯한 태도를 취하는 건데 그 전체가 다 나왔으면 얼마나 큰 일이 벌어졌을까 하는 생각은 들지만 그러니까 이들 사이에 시간이 지나가면 우리의 기억도 지금 희미해져 가고 있는데 이들은 안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부인하면은 돼. 나 살 수 있어.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특검이 정말 수사 철저히 해서
정말 밝혀낼 수 있는 거 최대한 밝혀내 주길 바랍니다. 정말. 지금 화가 나는 게 이제 그거였죠. 통화 기록만 사실상 남아 있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네, 밖으로 그렇죠. 외부로 오픈되는 거 네, 보니까 네, 이제 네. 안에 뭐 문자나 내용들은 다 이제 삭제가 거의 다 뭐 이렇게 한 것 네. 같고. 그러다 보니까 다 지금 말을 이제 거짓말하는 거잖아요. 만부 전화를 했다는 맞아요, 뭐 이런 맞아요. 식의 이제 거짓말. 심우정도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나중에 결과적으로 어떤 일을 놓고 꿰맞출 수밖에 없는 이제 직접적이기보다는 약간 간접적인 정황을 가지고 맞춰야 되는 네. 이런 어려움이 있는 거 아닌가. 오늘은 뭐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로 스픽스를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스픽스 구독, 좋아요.